자, 이제 가속도에 관해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건 바로 뭐였냐면은 이 자동차의 속도계가 나타나는 그 눈금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눈금이 걔가 이제 그 눈금은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는 속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걔는 순간 속도 이랬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바로 그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도가 바뀌는 현상을 얘기를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정지를 할 때 얘가 속도가 요 눈금에서 가리키다가 얘가 서서 이렇게 증가해서 얘가 작아지고 해서 0 이렇게 닿겠지. 자, 요러한 이렇게 속도가 감소하는 거 아니면 또 속도가 증가하는 거 요렇게 속도가 변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바로 가속도라고 그래. 가속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예시를 들면은 이제 자동차가 출발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0으로 시작을 하지. 자,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순간이 지나고 나서 얘가 가속도가 있어. 이제 속도가 변화가 있어. 그래서 속도가 10m/s까지 증가를 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 가속도라는 건 바로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0m/s에서 10m/s까지 속도가 증가하는데 얼마나 빨리 속도가 증가하냐 그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속도 변화 델타 V 우리가 속도 변화를 알기 위해서 항상 빼줘야지만 속도를 변화를 구할 수가 있다 했지. 그래서 나중 속도 V2 10m/s 그 다음에 처음 속도 0에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변화에서 속도 변화에서 얼마나 빨리 변화해 그러니까 델타 T로 나눠주지. 델타 T로 나눠준 것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평균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델타 T로 나누는 이유는 바로 왜 델타 T로 나누냐? 그거는 바로 속도 변화가 이 델타 V가 얼마나 빨리 진행돼 빨리 진행돼 그걸 알고 싶으니까 델타 T로 나누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얘를 이제 V의 단위는 요거 이제 단위로 와서 V의 단위는 미터 per second이고 그리고 초의 단위는 second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나누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단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미터 per second에서 또 초를 나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로 얘는 미터 per second에서 초로 나눈다. 그러면 곱하기 1분의 s를 하는 거지. 따라서 미터 per second 제곱의 단위가 나오는 거야. 자, 좀 특이하지만 그래도 요거를 알고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야. 미터 per second에서 요 속도가 얼만큼 빨리 진행돼 하는 그 초로 나누면 미터 per second 제곱이 나온다. 이 단위가. 자, 그러면 이 단위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거냐면 얘가 지금 이 미터 per second 얘가 바로 델타 T분의 델타 V랑 같으니까 바로 델타 T가 1초 플러스 1초 지날 때 속도의 변화가 몇 미터 per second이 되냐 하는 속도 변화량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초당 1초당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사실 뭐를 구하는 거냐면 1초 지남에 따라 속도의 변화가 얼마큼씩 변화하냐 그거를 보게 되는 거야. 그 변화량을 보게 되는 거야. 초당 속도 변화량. 자, 그래서 이 얘를 이제 평균 가속도를 계산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 크기는 바로 초당 속도 변화량을 말한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 크기뿐만이 아니라 뭐도 함께 나오겠어? 부호도 같이 나오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오면은 이 부호는 어디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이 델타 V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얘 델타 V가 양수이면 가속도의 부호도 어떻게 되겠어? 양수를 말하고 델타 V가 양수라는 거는 바로 속도가 증가한다. 그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델타 V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가속도의 부호도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음수 되겠지. 그래서 가속도 감소. 미안해. 가속도 감소가 아니라 속도 감소. 이렇게 되는 거지. 속도 감소. 따라서 가속도의 부호가 양수다. 그러면 속도 증가, 가속도 부호 음수면 속도 감소. 그리고 걔는 바로 뭐를 뜻하냐면 오른쪽 방향,
얘는 왼쪽 방향. 가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하는 거는 누구에 왔냐면은 속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거에 따라 온 거야. 자, 그럼 여기 다시 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얘가 아까 초당 속도 변화량이 나온다고 했어. 그리고 부호는 증가 감소를 나타낸다고 했지. 속도 증가 감소. 자,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m/s 제곱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알 수 있냐면 초당 속도 변화의 크기가 변화량의 변화 크기가 바로 2m/s이다. 그거 알 수가 있는 거죠. 1초에 2m/s씩 변화한다. 근데 마이너스는 뭐라고? 바로 감소를 얘기한다. 속도가 감소를 얘기한다. 따라서 얘는 지금 초당 속도가 2m/s씩 감소하는 운동을 하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m/s 제곱도 얘도 초당 속도가 5m/s씩 마이너스 감소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m/s 제곱의 뜻은 얘가 1초 지남에 따라 속도가 2m/s씩 감소하는 거를 뜻한다고 했고, 그리고 마이너스 5m/s는 1초 지남에 따라 속도가 5m/s씩 감소하는 운동을 한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크기를 얘를 비교를 할 때 속도 변화의 크기는 누가 더 크냐? 그러면 얘가 되는 거야. 자, 왜냐? 그거는 바로 벡터를 그려서 얘는 초당 2m/s씩 감소하니까 2m/s씩 감소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방향을 향하겠지. 그럼 1초 지나면 얘는 마이너스 2m/s 가 있을 거고 얘는 1초 지나면은 마이너스 5m/s 화살표의 길이가 훨씬 더 크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벡터를 크기를 비교해도 누가 더 변화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바로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크기를 비교할 때, 요 평균 가속대 크기를 비교할 때 항상 요거의 절대값으로 비교를 해야 돼. 얘의 절대값 비교해서 얘의 절대값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속도 변화가 크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부호는 얘가 속도가 지금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거를 나타낸다. 부호라는 거. 자, 그러면 예시로 들어와 보자. 자, 그럼 이제 자동차의 가속도.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평균 가속도라는 거는 요 델타 t 시간 동안에 요 0에서부터 요 10초 동안의 사이 동안의 속도가 0m/s에서 10m/s는 얼마큼 변했냐 그거를 본다고 했어. 따라서 가속도, 평균 가속도이기 때문에 위에 바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평균이라고 말한 거는 요 시간 간격, 일정한 한 구간에서의 가속도를 보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보기 때문에 평균이란 말이 붙인 거야.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 그리고 얘는 지금 10초간이고 속도가 0에서 10m/s 갔으니까 증가했지. 10m/s. 델타 V는 플러스 10m/s. 자, 그래서 얘 이렇게 약분 해줘서 얘가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냐면 1초당 얘가 속도가 1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0초일 때는 0m/s냐? 그러면 1초일 때는 얘가 속도가 얼마큼씩 증가한다고? 1m씩 증가한다고. 그래서 플러스 1m/s에서 1초에는 1m/s이 되는 거고, 그리고 2초 후에는 또 얘가 델타 t가 1초 증가함에 따라 속도가 또 플러스 1 된다. 그래서 이 플러스 1 해줘서 얘가 2m/s 되는 거고, 그 다음 3초도 3m/s, 4m/s 이렇게 쭉쭉쭉쭉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거지. 자, 그게 바로 뭐라고? 바로 그것이 바로 평균 가속도의 뜻이라고. 1m/s 1초에 초당 1m/s씩 일정하게 계속 똑같이 증가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언제 가속도 운동하냐? 그랬어. 그럼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처음에 말했을 때 이 속도 계기판이 속도가 자꾸 변하는 거. 속도가 변하는 거를 우리가 가속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 자, 그리고 그거는 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냐면 요 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 얘를 통해서. 자, 얘가 지금 가속도가 존재하기 위해서
자, 다시 식으로 와서 이 가속도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거는 0이 아니어야 되지. 이 가속도가 0이 아니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서 뭐가 0이 아니어야지 가속도가 0이 안 돼? 바로 속도의 변화가 존재해야지만 가속도가 존재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속도 변화가 있으면은 그러면 가속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언제 한다? 바로 속도의 변화가 있을 때만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이 델타 V가 속도 변화가 있다. 속도 변화가 있으려면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경우는 속도가 어떻게 하는 경우? 빨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델타 V가 0보다 큰 경우가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가 어떻게 하는 경우? 작아지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델타 V가 0보다 작은 거, 델타 V가 음수일 때. 그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뭐가 있을까? 바로,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 했듯이 속도는 바로 뭐라고 했냐면,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라고 했어. 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아까 1, 2번은 크기만 변하는 거 말했지. 또 뭐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 방향만은 바뀌어도 그래도 속도가 변한다는 거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 자, 여기 이제 밑으로 와서. 자, 지금 보면은 운동 방향만 바뀌어도 가속도가 있을까? 운동 방향만 바뀌어도 가속도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자, 지금 보면은 운동 방향만 바뀐 거 보여? 이 컬브를 따라가기 위해서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는 거지. 하지만 이 속력은 속도의 크기는 10m/s, 10m/s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 크기는 같은데 바로 방향만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가.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가속도가 있을까? 일단은 대답은 yes. 자, 가속도 있는 거지. 왜냐면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속도가 방향이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얘가 방향만 바뀌어도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거는 요거를 보고 이 V2 마이너스 V1이니까 얘가 속도가 10 빼기 10해서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속도 변화 없음, 가속도 없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 얘는 지금 보면은 얘가 속도는 바로 이 V2는 바로 뭐였더라? 얘가 자, 다시 지우고 이렇게 자, V2는 바로 방향이 있는 벡터였어. V1도 방향이 있는 벡터였지. 따라서 얘는 사실 얘는 그 숫자 빼기 숫자가 아니라 방향까지 합한 벡터 빼기 벡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방향이 있는 벡터 빼기 요 벡터를 해주면은 여기 델타 V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직접 계산을 해보자. 자, 얘가 지금 처음 V1이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 V2야.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보면 항상 나중에서 처음 거를 빼줘야지만 변화를 볼 수가 있어. 따라서 얘를 이렇게 지우고 얘를 우리가 저번 시간 했듯이 벡터 빼기 벡터는 바로 무슨 벡터를 더해라? 방향이 반대인 벡터.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더해라. 그게 바로 벡터 뺄셈의 정의였지. 자, 그래서 V2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V1의 방향이 반대인 벡터. 그럼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얘가 되는 거지. 얘가 바로 마이너스 V1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얘가 바로 마이너스 V1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어떻게 해줘야 된다? 더해야 된다. 얘가 이제 마이너스 V1 벡터, 얘가 V2 벡터. 그러면 V2 벡터 마이너스 V1 벡터 해주면 이 시작점과 끝점을 이은 요 벡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우리는 이 V2 마이너스 V1을 보고 크기 10해서 10 빼기 10은 0 이렇게 해서 속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방향이 자꾸 수시로 바뀌는 벡터는 얘는
속도가 바로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한 벡터이기 때문에 얘를 방향 고려한 벡터를 뺄셈 해주면 사실 델타 V는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그거는 바로 무슨 소리다? 아, 가속도가 있는 거다. 방향만 바뀌어도 가속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가속도 운동하는 거는 요 세 가지 경우를 기억을 해. 이번에는 이제 평균 가속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평균 가속도가 1m/s 제곱.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듯이 평균 가속도는, 이거 바가 빠졌네. 항상 얘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A 속도 변화가 얼마냐 그걸 본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이제 요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얘가 1초 지남에 따라 속도가 1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하네.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1초 지남에 따라 속도가 1 증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1초 지날 때도 속도가 2, 1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거고, 또 그 다음 1초 지날 때 또 속도가 1씩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평균 가속도의 의미였어. 그래서 얘가 지금 1 이렇게 될 거고, 1 더하기 1에서 2 될 거고, 그 다음 3초는 3m/s 됐고, 4초에는 4m/s 될 거고, 10초에서는 10m/s 될 거지. 그럼 이제 걔를 식으로 나타내자면 1초 지나면은 1m/s 되는 거고, 그리고 2초 됐을 때는 얘가 2m/s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초 지날 때는 여기다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얘가 10m/s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게 바로 평균 가속도 플러스는 1m/s 제곱의 뜻이 되는 거야. 요게 바로. 요게.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얘가 평균 가속도가 1m/s 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1의 배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초 후에는 1의 배수 곱하기 2, 그 다음에 10초 후에는 1의 배수 1의 1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평균 가속도의 1m/s 제곱의 의미는 초당 1초당 몇 초당 속도가 1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지금 평균 가속도가 마이너스 1m/s 제곱. 그랬어. 자, 그러면 얘가 요렇게 쓰고 델타 t분의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델타 v만큼 변한 거. 그러면 얘는 1초 지날 때 마이너스 1m/s씩 변화한다. 이 뜻이 되는 거겠지. 그게 바로 마이너스 1m/s 제곱의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1초 지난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1m/s 마이너스 1m/s 변화한다. 자, 그 다음 이제 1초 지날 때도 마이너스 1m/s 변화한다. 또 그 다음 지날 때도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다음 지날 때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10초 지날 때는 마이너스 10m/s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에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부호만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1m/s, 마이너스 2m/s, 마이너스 10m/s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평균 가속도 마이너스 1m/s 제곱의 뜻은 바로 속도가 1m/s씩 마이너스는 뭐라고?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 평균 가속도의 크기가 둘 다 지금 1m/s 제곱, 마이너스 1m/s 제곱, 이 절대값이어서 평균 가속도의 크기가 둘 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매 초당 1씩 지금 변하는 거 보이지? 1씩 변해서. 자, 그래서 10초일 때는 요 얘가 속도의 크기가 둘 다 10m/s 된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지. 왜냐? 평균 가속도의 크기가 1m/s 제곱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결국 10초 후에도 똑같은 속도의 크기 10m/s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부호는 바로 뭐를 말한다고? 속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거를 말한다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m/s 제곱의 뜻은 바로 뭐를 얘기한다? 초당 몇 초가 지날 때마다 속도가 2m/s씩 마이너스 감소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평균 가속도 바 A는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V는 바로 1초 지남에 따라 속도가 마이너스 2m/s씩 변화한다. 자, 그래서 얘가 1초 지날 때 얘가 마이너스 2 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1초 지날 때도 마이너스 2 변해야 되고 그 다음 1초도 마이너스 2씩 또 변해야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런 식으로 얘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2의 배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서 2초일 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4, 그럼 10초일 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0해서 마이너스 20m/s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 자, 그래서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바로 누구를 말을 하는 거냐면 초당 속도 변화를 말하는 거지. 초당 속도 변화는 속도 변화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속도 변화율 또는 속도 변화 빠르기를 말해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바로 절대값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 가속도의 크기가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얘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거는 바로 10초 지난 후에 속도 변화가 가장 얘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 20m/s.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20m/s 변한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는 감소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둘 다 얘는 얘는 첫 번째랑 두 번째 둘 다 10m/s밖에 안 변했는데 얘는 마지막 거는 20m/s 변한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왜? 그거는 바로 왜 그렇다? 바로 평균 가속도의 크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속도 변화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속도 변화의 크기가 가장 크다는 거는 결국 같은 시간을 가도 굉장히 얘가 멀리 갔다는 거 의미하는 거지, 그거. 자, 그리고 이제 가속도의 부호,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때 이 가속도의 부호 플러스는 바로 뭐를 나타낸다고? 증가를 나타낸다고. 마이너스는 속도가 감소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 자, 그래서 가속도가 1m/s 제곱이다. 그거는 바로 속도 변화. 근데 얘는 플러스니까 속도 변화가 속도 증가가 되는 거지. 속도 증가가 1초당 1m/s씩 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속도 감소가 1초당 1m/s씩 한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속도 감소가 2m/s씩 속도가 2m/s씩 감소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